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들 굉장히 자주 접해봤고, 그래서 쉽다면 쉽다고 할 수 있지만, 또 한 번씩 꼭 틀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구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구분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먼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1번, 모두가 망각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지. 모두가 잊고 있는 게 있어. 자, 우리가 A와 B라는 걸 구분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자, A와 B를 구분한다. A랑 B랑 이렇게 다른 거야. 그쵸? 그때 필요한 건 반드시 기준이란 게 필요하죠. 뭔가를 구분하려면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구분할 때도 그걸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기준을 잡고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이따 적용하도록 하고, 일단 분사의 정의와 목적을 봐봅시다. 자, 일단 분사의 정의는 뭐냐? 자,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게 분사예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 자, 그럼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이유는 뭘까요? 즉, 그 목적은 뭘까요? 동사를 갖고서 명사를 수식하려고. 동사를 가지고 명사를 수식하려고 분사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야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을 해주는 기능을 하니까,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기능을 하니까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줘야 명사를 수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즉 동사를 가지고 명사를 수식하려고 만든 게 분사다. 즉 분사의 정의는 뭐다?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 자, 그러면 분사는 뭐에 속한다? 일종의 형용사에 속한다. 분사는 일종의 형용사에 속한다. 혹은 분사, 이렇게 집합이 되면 이렇게 형용사,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의미와 형태를 한번 봐봅시다. 자, 여기서 일단 기준도 말할 겁니다. 자, 현재 분사는 수식받는 명사가 동작을 하는 또는 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쓰는 분사. 다시 현재 분사는 수식받는 명사가 동작을 하는 혹은 하고 있는 경우에 쓰는 분사. 다시 현재 분사는 수식받는 명사가 동작을 하는 또는 하고 있는 경우에 쓰는 분사. 형태는 동사 뒤에다가 ing를 붙여주겠죠. 이렇게 써도 되고, v, ing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자, 과거 분사는 역시 동일하게 수식받는 명사가 동작을 당하는 경우, 당하는 혹은 받는 경우, 또는 동작이 완료된 경우에 쓰는 분사예요. 다시, 과거 분사는 수식받는 명사가 동작을 당하는 혹은 받는 경우, 또는 동작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입니다. 동작이 완료된 경우에 쓰는 분사죠. 형태는 동사 뒤에 이제 규칙 변화라면 ed를 붙여주거나, 아니면 불규칙 변화라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했을 때 세 번째 거겠죠. 형태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수식받는 명사라는 게 왜 들어가냔 말이지. 일단 수식받는 명사라는 게. 자, 아까 분사의 정의가 뭐였어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였잖아. 그러니까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고, 형용사는 애초에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고, 자, 분사는 일종의 형용사니까 그럼 분사도 뭘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분사가 있다는 소리는 반드시 수식받는 명사가 있다는 소리야. 다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형용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명사를 수식하려고 존재하고, 따라서 분사는 형용사의 일종이니까 따라서 분사도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분사가 있다는 소리는 반드시 100% 수식받는 명사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 수식받는 명사가 그 동작을, 그 이제 분사로 만들어줄 그 동사의 동작을 하거나 하고 있는 경우, 그때는 현재 분사를 쓰고 doing, 동사 ing, 혹은 그 수식받는 명사가 동작을 당하거나 받거나 혹은 그 동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과거 분사, pp, 소위 pp를 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앞서 말했던 이 모두가 망각하고 있던 이제 기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것만 생각하고, 항상 요것만 생각해. 동작을 하고 있냐? 동작을 당하고 있냐? 이것만 생각하는데 맨날 이건 빼먹는단 말이지. 다들 빼먹어. 수식받는 명사. 이거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계속 요것만 생각하고
동작을 하냐 혹은 동작을 당하냐 이것만 생각하고 그 기준 수식받는 명사가 이 동작을 하느냐 수식받는 명사가 이 동작을 당하느냐 이까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지. 그래서 틀리는 거야. 자, 그럼 진짜 이제 기준을 정리해 봅시다. 자, 기준이 어떻게 된다? 수식받는 명사를 기준으로 수식받는 명사를 기준으로 동작을 아까 했던 거 하거나 하고 있으면 현재 분사. 다시 수식받는 명사를 기준으로 그 수식받는 명사가 그 동작을 하거나 하고 있으면 현재 분사. 동작을 당하거나 받거나 여기서 있던 거 동작을 당하거나 받거나 혹은 동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과거 분사. 칸을 조금 더 많이 크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다시 수식받는 명사를 기준으로 그 동작을 하거나 하고 있으면 현재 분사. 당하거나 받거나 혹은 동작이 완료가 됐으면 PP 과거 분사. 자, 뭘 빼먹어서 자꾸 실수를 한다? 자꾸 틀린다? 수식받는 명사라는 기준을 빼먹어서 실수를 한다. 다들 요 기준은 안단 말이지. 동작을 하느냐, 동작을 하고 있느냐, 혹은 동작을 당하느냐, 받느냐 요 기준은 알고 있는데 수식받는 명사라는 이 기준을 빼먹는단 말이지. 수식받는 명사라는 이 기준. 자, 그래서 학생들이 하도 헷갈리니까 이상한 걸 만들어냈어. 사람 사물로 구분한다든가 해석으로 구분한다든가. 이게 뭐 100% 틀렸다 이건 아닌데 100% 틀렸다 이건 아닌데 이것들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사람 사물로 구분은 될 때도 당연히 있지. 중학교 수준에서는 웬만하면 돼. 웬만하면. 근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꽤 많고 해석으로 구분하는 경우는 자,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볼 때 해설지는 대부분 직역이 아니라 대부분 의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역은 우리말로 편안히 그냥 번역처럼 해놓은 거지. 그러면은 우리말은 원래 능동태를 쓰는 게 능동태.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어로 치면 주동. 이걸 쓰는 게 원칙이란 말이지. 우리말은 수동태를 쓰는 게 원래는 친하지 않은 말이에요. 우리말은 능동태, 주동문을 쓰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게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기 때문에 해설지에서는 전부 다 의역을 주동문, 능동문으로 해놨단 말이지. 예를 들어 과거분사가 써져 있는데 그거를 해석은 능동식으로 해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뭔가 구분이 애매한 거지. 자, 이제 우리가 위에서 배운 기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주의해서. 자, 우울한 사건. 자, 우리말에서도 잘 봅시다. 우울한 이 사건을 꾸며주죠. 자, 그러면 수식받는 명사가 뭐죠? 사건, 즉 영어로는 케이스지, 케이스. 자, 그 다음에 동사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depress라는 것은 우울하게 만들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우울하게 만들다라는 동사니까 자, 이 사건이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든다는 뜻이겠죠. 우울한 사건이란 거는. 사건이 우울한 걸 당할 수는 없으니까. 우울한 사건이란 거는 사건이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든다는 소리니까 능동이겠죠. 우울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depressing, a depressing case. 자, annoy는 짜증나게 하다 라는 뜻이죠. annoy는 짜증나게 하다. 자, 그러면 우리말에서 봤을 때 짜증나는 친구는 친구가 지금 수식받는 명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friend가 수식받는 명사란 말이지. 자, 그럼 짜증나는 친구는 자, 이거는 문맥 따라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났어. 그럼 그 친구는 누군가를 짜증나게 하고 있는 친구잖아요. 그 친구는 누군가를 짜증나게 하고 있는 친구니까 annoying이 되겠지. unknowing friend가 되겠죠. 근데 자, 만약에 이 짜증나는 친구라는 말을 지금 짜증을 내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짜증을 내고 있는 친구란 거는 이 친구가 어떤 일 때문에 이 지금 수식받고 있는 명사인 이 친구가 어떤 일 때문에 짜증이 난 거겠죠. 어떤 일이 이 친구를 짜증나게 만든 거야. 그럼 이 친구는 짜증나는 걸 당한 거지. 그러면 unannoyed friend가 되겠죠. 정확하게는 우리말로는 사실 짜증나는 보다 짜증내는 친구라고 하는 게 unannoyed friend에 더 맞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을 내는 친구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때는 unannoyed friend. 이게 좀 더 맞을 거예요. 왜 짜증을 내고 있다? 자, 지금 짜증을 내는 이 친구를 꾸며줬는데 그럼 friend를 기준으로 이 friend가 수식받는 명사니까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 친구가 짜증을
그 친구가 나를 짜증을 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annoy는 짜증나게 만들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annoy는 짜증나게 만들다라는 뜻이니까 그 친구가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친구가 지금 짜증나는 일을 당한 거잖아. 짜증을 내는 친구란 소리는. 그래서 an annoyed friend가 되는 거예요. 자, 해석이랑 아무 상관없죠. 뭔가 짜증을 내는 이렇게 하니까 현재 분사를 써야 될 것 같잖아. 하는, 하고 있는 이렇게 보면 그죠? 근데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지. 자, 짜증 난도 이것도 현재 분사 써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요거는 맞죠. annoying. 나는 저 친구를 보면 짜증이 나. 저 친구는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친구죠. 저 친구가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있으니까 저 친구가 annoy라는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저 친구가 annoy라는 동작을 하는 거니까 an annoying friend가 되는 것이고. 요땐 이렇게 하고 우리말상으로는 요게 좀 더 맞겠네요. 자, 그 다음 당황한 도둑을 봅시다. 자, 당황한이 도둑을 수식해주고, 그러니까 도둑이 수식받는 명사일 거고, 영어로 치면 thief, 이게 수식받는 명사가 되겠죠. 자, embarrass란 단어도 동사도 당황하게 만들다예요. 4번의 shock도 마찬가지고. 자, 요런 이제 동사의 뜻을 정확하게 외워야 돼. 그러니까 분사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동사의 뜻을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depress는 우울하게 만들다, 우울하게 하다. annoy는 짜증나게 하다, 짜증나게 만들다. embarrass는 당황하게 만들다. shock는 충격을 주다. 자, 지금 당황한 도둑은 이 도둑이 당황을 한 거죠. 누군가를 당황하게 한 게 아니라 도둑이 어떤 집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사실은 그 집에 사람이 있었어. 혹은 갑자기 경찰이 출동했어. 그러면 당황을 하겠죠. 당황을 당한 거지. 그러면은 an embarrassed thief 이렇게 되겠죠. 자, 매우 충격적인 소식. 충격적인 이 소식을 꾸며주고, 자, 소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식이 충격을 주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a very shocking news. 자, 해석을 봐봐요.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봤을 때 5번에서 영어로 써진 책이라고 돼 있는 해설지는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있기도 있겠지만 보통 영어로 쓴 책이라고 써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해설지. 자, 근데 영어로 쓴 책, 자, 이렇게 책을 꾸며준단 말이지, 쓰니. 자, 그럼 책 입장에서는 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책이 지가 쓴 거예요, 써진 거예요? 당연히 써진 거지. 그러니까 당한 거니까 과거 분사 written, a book written in English. 자, 6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해설지에서 어머니에 의해 구워진 빵이라고 써진 해설지는 정말 거의 없을 거야. 어머니께서 구운 빵 혹은 구우신 빵 이렇게 써 있겠죠. 자, 근데 구운이 빵을 수식해 주는데 그러면 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빵이 지가 구웠을 리는 없지. 구워졌겠죠. 당연히 a bread baked by her mother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거 7번, 8번. 자, 그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 사랑하는 사람. 자, 이 원이 사람입니다, 지금. 자, 잘 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요 원이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 사람은 사랑을 받는 중이잖아. 이 사람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 아니죠. 그럼 뭐다? 과거 분사. She's my loved one. She's my loved one. 자, 명확하죠? 자, 그녀는 자신을 모든 면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자신이 두 번 들어갔네. 자신을 지우고, 그녀는 모든 면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다. 자, 사랑스러운 가족. 가족 입장에서. 자, 지금 가족이 수식을 받으니까 family를 기준으로. 자, 지금 자신을 지지해준단 말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이란 소리잖아.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 자신을 지지해준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a loving family가 되는 거지. 이 가족이 지금 그녀를 사랑해주니까 a loving family. 오케이? 자, 9번 또 봅시다. 자, 사람과 사물의 구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보통은 사람이면 pp야. 사람이면 pp를 써. 과거 분사를 써. 사물이면 ing를 써. 이렇게 배운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봐봐요. 그는 내 관심을 끄는 흥미로운 사람이야. 자, 내가 아까 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interest는 재미를 주는 거예요. 재미있게 해주는 거예요. 재미있게 해주고 관심을 끌고 재미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흥미로운 사람. 내 관심을 끄는 흥미로운 사람이다. 흥미로운 사람이다. 자, 그럼 그 사람은 지가 흥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흥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흥미를 주고 있는 사람이지, 나한테. 내 관심을 끌고 있는 흥미로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흥미를 주고 있으니까 interesting이 되는 거예요. He's an interesting person. 자, 사람인데 지금 현재 분사 썼죠. 사람, 사물인 건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자, 10번. 과거 분사 혹은 현재 분사. 분사가 두 번 들어갑니다. 자, 이야기.
만족스러운 이야기를 꾸며주고 프랑스인 작가가 쓴 이 이야기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쓴과 만족스러운 두 개를 지금 분사로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야기가 자 지금 이게 우리말 해설지에 보통 쓰인 거겠죠. 아무도 이렇게 작가에 의해 써진 해설지에 이렇게 나온 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프랑스인 작가에 의해 써진, 즉 프랑스인 작가가 쓴인데 이야기 입장에서 이야기 지가 썼을 리는 없으니까 써졌을 거니까 story written. 그 다음에 만족스러운 이야기. 자, satisfy라는 동사는 만족시키다, 만족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만족스러운 이야기라는 소리는 그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만족을 주는 이야기라는 소리죠. 만족스러운 이야기라는 소리는. 그러니까 a satisfying story written by a French writer가 되겠죠. 자, 9번이랑 11번이랑 잘 비교를 해봅시다. 여기서 parties는 이 당사자들입니다. 자, interest가 뭐였죠? 재미를 주다, 흥미를 주다니까. 자, 관심 있는 당사자들. 자, 관심 있는 이 당사자들을 꾸며주니까 요렇게 지금 parties가 지금 수식을 받는 명사일 거고. 자, 그러면은 interest는 이제 흥미를 주다, 재미를 주다니까 관심이 있으려면 흥미를 받고 재미를 받아야겠죠. 내가 뭔가에 의해서 재미를 받아야 내가 관심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ll interested parties가 되는 거죠. 모든 관심 있는 당사자들은 by the deadline, 마감 기한까지 their bids, 그들의 입찰을 submit, 제출해야 한다. 자, 그 다음 이 책의 의도한 독자층. 자, 이 책에 대해서 의도한 독자층. 우리말로는 지금 의도한 독자층이니까 마치 능동인 것처럼, 즉 ing를 써야 되는 것처럼 썼지만 사실은 자, 독자층 입장에서 봅시다. 독자층 자기가 의도를 했어요? 아니죠. 이 책을 쓴 사람, 출판사 내지는 작가가 어떤 독자층을 겨냥하고 썼겠죠. 어떤 독자층을 의도하고 썼을까요? 독자층 입장에서는 의도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intended. 작가 입장에서는 intending이겠지만 작가가 intend 한 거니까. audience 입장에서는 intend 당한 거니까 intended를 써야 되는 거지. 항상 뭘 까먹지 마라? 수식받는 명사를 까먹지 마라. 이 책에 대해서 의도한 독자층은 자, 판타지 소설을 즐기는 젊은 성인들이다. 자,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실망한 강아지. 자, disappoint. 동사의 의미 정확하게 disappoint는 실망시키다, 실망을 주다예요. 자, 그럼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이 강아지는 지금 강아지가 수식받는 명사인데 강아지는 실망을 받은 거죠. 강아지가 주인을 실망시킨 게 아니라. 그러니까 disappointed. 자, 실망스러운 결과. 자, 이 결과 때문에 내가 실망을 하는 거죠. 결과가 지금 실망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a disappointing result가 되겠죠. a disappointing result. 자, 이렇게 하면은 요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을 하면은 앞으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헷갈릴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